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동훈 대표가 없는 국민의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동훈 대표가 없는 국민의힘은 과연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정말 최소한 대한민국의 보수 또는 우파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 고민을 해야 될 주체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닙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배신자네 뭐네 이렇게 운나고 앉아있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그런 민심을 다독일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의 민심을 하나로 뭉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지금 현재 이 질이 멸렬한 상황에서 정말 이 보수 민심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 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럴 자격과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이 사람들은 무슨 자신감일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자감. 근자감이라고 무슨 근거냐? 그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대체 이 사람들은 심지어 이름도 처음 들어봤고 얼굴도 모르는 자들이 이때다 싶어서 지 인지도 알리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는 지 지역구가 이제 TK 대구 경북 지역이라서 여기에다 어떻게 숟가락 하나 얹어보려고 하는지 몰라도 여기저기서 다 튀어나와가지고 지도 입이 있다고 한마디씩 하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가관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보수정당에서 배지를 달고 앉아있고 그 배지를 달고 뭐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아니 어떻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나와서는 한동훈 배신자 이런 취지의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모여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대책하고 무책임하고 그 다음에 몰염치하고 이런 게 아닌가. 역시 여러분들 이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결과가 있는 것이다. 근데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마저도 한동훈 책임이다. 그리고 또 어떤 기사를 봤더니 비공개 의총에서 어떤 의원이라는 자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아니 계엄을 못 막은 것도 결국에는 한동훈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그 기사에 한 토막 나오는 한 구절 나오는 그거였는데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실수를 머금었습니다. 야, 이런 사고방식도 있구나. 야, 이런 사고방식을 하는 자가 지금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랍시고 배지를 달고 앉아있구나. 이런 자가 국민의힘에서 나 보수요, 나 우파요, 나 애국 세력이요 이러고 앉아있었구나 생각을 하니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지금 현재 모든 책임을 갖다가 묻고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하고 이런 자들이 과연 어떤 자들인가? 그리고 또 그들의 면면은 어떤 것들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들의 얼굴, 그 다음에 이 자들의 주장 이런 걸 들었을 때 저 사람 호감이 간다. 또는 저 사람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한동훈 없는 국민의힘도 대한민국의 보수 또는 우파를 결집시킬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닐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대표적인 사람 홍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홍준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사로 접하셨을 겁니다. 홍준표 이 사람 대구시장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이제 언론 매체들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하는데 홍준표가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홍준표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비판과 비난은 전혀 다릅니다. 홍준표가 하는 거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입니다. 비난. 일방적이고 정말 근거 없고 뜬금없는 비난. 그러니까 비판이란 거는 여러분들 시시비비를 따지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물론 그 근거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갖고 잘못을 지적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자기 어떤 분석 하에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뭐 어떻게든 비판이기 때문에 뭐 일부 수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난이란 건 뭐냐? 그냥 나쁘게 말하는 겁니다. 예. 나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홍준표는 비판입니까? 비난입니까? 홍준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의원총회 의결로 한동훈 퇴출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의원총회 의결로 당대표를 퇴출시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홍준표라는 사람은 자유한국당 시절에 당대표까지 한 사람인데 당헌과 당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의 역할과 그런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국내임의 당헌을 살펴보겠습니다. 당헌이 규정한 의원총회의 기능은 무엇이냐? 의원들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 원내대표의 선출, 그리고 국회의장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상임정국위원회 선임, 국회대책 및 원내전략의 결정, 국가주요 정책 및 주요 법안의 심의, 국회 제출 법안 및 의안 중 주요 정정사안의 심의 의결, 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보고 청취,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당원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과 최고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당대표의 진퇴를 의원총회가 결정하라고 의원총회에서 한동훈을 쫓아내라는 그런 권한을 그 누가 준 적이 있습니까? 이건 기본도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추잡하게 군다면 쫓아내야 된다. 쫓겨난 자가 후임 비상대책위원장 임명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쫓겨나면서까지 당 망치려는 자 정치판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된다. 정치판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된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이 사람한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의원총회의 역할과 기능 이거하고 맥이 닿는 얘기입니다. 당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하면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당연히 의원총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홍준표 이 주장을 보고 아무리 국민의힘의 당원과 당규를 살펴봐도 의원총회한테 이런 권한과 이런 역할을 부여한 그런 조항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홍준표 대체 그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의원총회 있지 않습니까? 의원총회는 이 국민의힘 당원상 원내대책기구입니다. 원내대책기구. 원내대책기구는 여러분들 당기구하고 다릅니다. 당 기구에 뭐가 있습니까? 최고위원회가 있고 그 최고위원회의 그 상부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상임정국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정국위원회. 상임정국위원회 당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되는 상임정국위원회를 둔다. 상임정국위원회 역할, 기능 뭐냐? 뭐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뭐 시정 요구, 그 다음에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 청취 및 기타 당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 처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최고위원회의가 지금 붕괴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상임정국위원회가 이 최고위원회의 더 상위에 있는 100인 이내의 이 최고 의결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요 당무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무를 심의 의결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원총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상임정국위원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정국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 국민의힘 전신정당인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지낸 홍준표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든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퇴출시켜서 자기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한번 대선 후보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속셈이 여기에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홍준표라는 사람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새삼 뭐 충격을 받거나 새삼 당황스럽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튀어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나경원이라는 사람은 또 뭐라 그랬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등장이 불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참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기사 제목만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불행의 시작은 맞습니다. 무슨 불행의 시작이냐. 지금 국내미 이렇게 지리멸렬 처참하게 지금 괴멸 직전에 빠진 이게 바로 불행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불행의 시작은 뭐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국내힘에서 나 중진이요, 나 오선이요, 나 뭐요, 나 보수요 이러고 다니면서 지금까지도 국회의원 하고 있으니, 지금까지도 이 당의 핵심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불행의 시작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나경원, 홍준표, 이런 사람들인데,
일찌감치 2000년대 초반부터 세대 교체를 계속 해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홍준표니 나경원이니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배지를 달고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당 대표가 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까지 왔겠습니까? 세대 교체를 못하고 인재 양성을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철학을 개성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어중이 떠중이 뭐 이런 보수 철학 이런 것도 없는 자들을 그냥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불행의 시작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중진이 값이고 그 다음에 뭐 중진이 아니어도 초재선이라고 해도 어쨌든 그 소위 말하는 근본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배지를 달아주고 그냥 뭡니까? 단일대오, 일사불란 이런 것만 외치면서 당론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으니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사 보셨을 겁니다. 이 의총에서 찬반 의견 공개적으로 얘기해봐라.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당론 정할 때도 거수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아니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아마 강령에 나와 있을 겁니다. 강령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 있을 텐데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에서 공산당식으로 저렇게 개인의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들의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의 양심을 갖다가 침해하는 그런 짓들을 공공연하게 벌리고 앉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정당이 여러분들 우리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홍준표, 나경원 이런 자들이 뭔가 한마디씩 하는 이런 정당,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당이 과연 그 누구의 지지를 받고 과연 그 누구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이제 그래도 그나마 홍준표, 나경원은 인지도라도 있지. 이제 뭐 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런다 그 말입니다. 누가 있냐면 전 진짜 이름도 처음 들어봤고 얼굴은 아직도 모릅니다. 김승수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김승수. 이제 얼굴 처음 봤습니다. 김승수라는 자가 뭐라 했냐면 뭐라 했는지도 잘 이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김승수 대구 북구 을이랍니다. 우리 국내외 의원들은 단일 대우가 아닌 배신자가 속출하는 자중질환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드려 당원과 지지자분들께 얼굴을 들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국내외 당원과 지지자들은 지금 현재 참담한 심정은 맞습니다. 왜 참담한 심정이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오로지 당권의 혈안이 돼가지고 오로지 한동훈 퇴출, 한동훈 무력화의 혈안이 돼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앉아있는 이 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국내외 당원과 지지층들은 참담한 심정을 어디다 표현할 데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권영진 이 사람 뭐라 그랬냐?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 한동훈은 더는 우리 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신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과연 정말 배신자는 누굽니까? 배신의 정치를 한 사람들이 배신자 아니겠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2022년 3월 9일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사람들을 배신했습니다. 왜 배신했습니까? 어떤 기대와 희망과 신뢰 이런 것들 갖다가 일거에 다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 반 동안 해왔던 그런 언행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게 정말 불가피했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그 누구나 봐도 정말 긴절한 사유였다고 한다면 그거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적인 문제 야당이 폭거를 했다고 해도 야당이 의회 독재를 했다고 해도 이재명의 방탄을 하려고 했다고 해도 어쨌든 걔네들은 지네들이 가진 그런 힘을 이용해서 하는 거지 그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꼴보기 싫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정말 비판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비판해야 되고 그거 갖다 이제 여론전 선전전을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오게 해서 그 망동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 갖다가 자제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뭐 헬기를 동원하고 계엄군을 동원하고 해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신의 정치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정과 상식을 외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우리한테 보여줬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도 배신의 정치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12월 7일이었습니다. 당에다 다 일임한다 했습니다.
그래놓고 12월 12일 날은 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는 법적, 정치적 이런 거 다 할 때 책임지겠다. 탄핵이든 뭐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불과 5일 전에 했던 얘기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할 수 없는 대통령. 신뢰를 할 수 없는 대통령은 뭡니까? 이 역시도 국민을 배신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 배신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라고 따져본다면 윤석열 대통령한테서 비롯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때도 그런 행태를 보였다. 결국에는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들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길 바랐는데 거기에다가 온갖 용산발 악재를 떨어뜨리면서 해가지고 총선 분위기를 망친 사람, 결국에는 총선에서 대참패를 하도록 그 패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결국에는 국민 당원과 지지층의 그런 기대와 열망과 이런 것들을 저버린 거기 때문에, 신뢰를 저버린 거기 때문에 그게 배신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엔 배신 누가 했냐 그 말입니다. 근데 정작 배신의 정치를 한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갑자기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한테, 한동훈 여러분들 7월 23일 날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이 용산발 악재를 갖다가 수습무마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아마 이제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의 이제 거취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텐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윤석열 문제를 갖다가, 윤석열 악재를 갖다가 어떻게든 해소를 하려고, 완벽하게 되진 않겠지만 그랬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인데, 이 한동훈한테 배신자라는 얘기를 하는 권영진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자들이, 국민의힘에서 배지 달고 있는 자들이 지금 와서는 배신자 한동훈, 우리가 단일 대우가 아니고 배신자가 속출해서 참담한 심정이다. 홍준표는 무슨 의원총회에서 쫓아내라 막 이러고 있고, 나경원은 한동훈이 불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겪는 불행은 이런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고, 이런 자들이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항상 똘똘 뭉치자, 단일 대우만 강조하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 민심이 현재 어떤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이 이익 집단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물론 사람이라는 건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욕심이 있을 겁니다. 사익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정치인이라고, 그럼에도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겉으로는, 연기로는 쇼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 다음에 민심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쇼마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네들끼리 이익 집단을 만드는 식으로, 지네들끼리 카르텔을 만드는 식으로 해가지고 괜찮아, 우리는 의원 계속하고 있고 이대로 나가도 우리는 대구 지역에서 더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속셈으로 이런 말들을 내뱉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당은 망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미 망조가 든 것 같기도 하고 망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당을 과연 누가 찍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당을 여러분들, 그 누가 와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한다고 한들 과연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기존에 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일거에 다 떠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상대방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도 꽤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지지해왔던 그 관성 때문에 그냥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이 없는 국민의힘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벌써 이자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중질환이고, 어떻게 그 면면 하나하나를 다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지지를 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이 없는 자들 아니겠는가? 이런 사람들이 나 중진이요, 나 대선 후보요, 나 차기 주자요 한다고 한들 그건 그들끼리의 외침일 뿐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별로 관심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흥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국민의힘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이자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지도 않습니다. 이자들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도 않습니다. 뭐 기대한 바가 있었어야 실망하고 안타깝기도 하지. 원래 이런 사람들인 거 뻔히 알고 있었는데.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김승수라는 사람은 당최 모르겠습니다. 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늘어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이런 본색들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은 걸러야 된다.
걸을 사람은 정말 잘 걸러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행된 탄핵 정부,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되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지 않습니까? 사면 초과에 빠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당 내에서는 한동훈 배신자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실 겁니다. 씁쓸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이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 국내임을 탈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가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끊으신다고 한다면 그냥 이자들만 좋아하는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지지층으로서 항상 관심을 갖고 항상 이들을 견제하고 항상 이들을 비판하고 그래야만이 이들이 망동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뒤이어서 이 국내임의 지지율이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거를 순전히 제 그 뇌피셜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댓글 후원을 해주신 최영옥님, 그리고 최향민님, 와운님, 제이윤님, 우미맘님, 이렇게 5분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후원도 많이 해주셨고, 어제 올린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 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한 3,000회, 4,000회, 그리고 보통 때는 한 1,000회, 2,000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는 많이 봐주셔서 한 2만 회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루 사이에 거의 구독자가 9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저 같은 사람의 이런 채널의 그 영상을 보시면서 그렇게 또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겠습니까? 댓글만 1,300개가 넘습니다. 그 하나의 영상에 올라간 댓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심정이 어떨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실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울하실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저도 어떤 얘기를 할 입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저로서도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무슨 대단한 책략가라도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민망하긴 한데, 그게 아니라 이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나도 황당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 국내힘 또는 정치권, 이 돌아가는 얘기, 이자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언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